안녕하세요. 정경수입니다. 오늘 수업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스윙의 동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게 8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실제로 그 모델 학생을 저번 주에는 이제 모시지 않고 저희가 스스로 이제 스윙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실제로 학생들이 어떤 동작을 취했을 때 어떻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델을 한번 불러가지고 스윙을 보면서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했었던 스윙의 크게 8가지 문제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셋업, 그 다음에 백스윙에 가면서 하체 스웨이, 그 다음에 백스윙 탑에 올라가면서 상체 스웨이, 그 다음에 백스윙 탑에서 척추의 각도가 기울어지는 리버스 피봇, 그 다음에 다운스윙에 내려왔을 때 상체가 먼저 앞으로 딸려 나가는 상체 솔림, 그 다음에 몸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딸려 나가는 슬라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치고 나서 체중이 뒤쪽에 남아있는 행잉 백까지, 크게 이렇게 8가지의 스윙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저희 모델 학생이 공을 치는 영상을 보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이 크게 8가지 문제점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자세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와주세요. 네. 일단 먼저 셋업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레스. 공을 치기 전에 준비 단계. 네, 제가 전 시간에 이제 스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크게 8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스윙을 하기 전에 교정할 수 있는 셋업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정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저희 모델 학생이 예전에 비해서 셋업이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항상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클럽 헤드보다 손의 위치가 약간 더 왼쪽에 가 있는 게 정상적인 셋업이라고, 공을 치기 위한 준비 자세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면에 있는 거울을 봤을 때도 항상 이 클럽 헤드가 약간의 옵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를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과 수직이도록 정렬을 해주게 되면 손의 위치는 이렇게 가운데 클럽 헤드하고 같이 일직선으로 위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클럽 헤드보다 손의 위치가 앞쪽에 위치하는 게 정상적인 셋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셋업의 중요성은 제가 계속 매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셋업만 정확하게 잘 갖춘다고 하더라도 이 스윙이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방향을, 궤도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셋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스윙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집에서라든지 사무실, 학생 강의실에서라든지 이 거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셋업은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정면에서 봤을 때 왼손이 클럽 헤드보다 약간 더 앞쪽에 나와 있고, 정면에서 봤을 때 왼손등이 약간 이렇게 관절이 2개 정도 보이는 이런 이상적인 지금 셋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축이 돼야 되는 축이 백스윙에 갔을 때는 오른쪽 앞꿈치 쪽에 축이 형성이 돼야 되고, 다시 다운스윙에 왔을 때는 이렇게 왼쪽에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풀스윙에 가게 되면서 트리거라는 동작, 외글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셋업 단계에서 근육의 힘을 빼주기 위해서 외글을 약간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트리거 동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 스윙하고 있는 상태에서 셋업은 경직된 동작이기 때문에 스윙을 조금 더 편하기 위해 자기만의 어떤 예비 동작을 취하는 걸 트리거 동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권총 방아쇠를 이 트리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윙이 출발하기 전에 앞서서 약간 손을 앞쪽으로 빼면서 스윙을 출발한다든지, 어떤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약간 발을 안쪽으로 넣는다든지 이런 트리거 동작을 취하는 선수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감안해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셋업이 아주 잘 됐기 때문에 지금 공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스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윙 한번 해보시죠. 일단 공 없는 상태에서. 네, 아주 좋습니다. 다시 한번 공이 없는 상태에서 스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이 없는 상태에서도 전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저번 주에 이제 저희 모델 학생이 좀 연습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클럽 헤드가 지면을 닿지 못하고 계속 몸이 약간 들려서 지금 스윙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높낮이에 신경을 써서
결국에는 이게 저번 주에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제 척추 각도 결국 헤드업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좋아요.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피니시를 했을 때는 확실히 돌려주는. 네. 지금 동작은 아주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공을 놓고 한번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저번 주에 설명했던 스윙에서 나타날 수 있는 크게 한 8가지 정도의 문제점 중에 이 정면에서 봤을 때 저희 모델 학생이 어떤 문제점이 이 짧은 순간에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시면 네, 방 한번 쳐보십시오. 샷. 네, 약간 몸이 들리긴 했지만 아주 좋은 스윙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한 2개 정도 더 치는 동작을 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조금 여러분들 시각에서 옮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셋업에서 항상 손이 약간 클럽 헤드보다 앞쪽에 와 있도록 네, 헤드 퍼스트 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시고요. 어우, 샷. 네, 이번엔 너무 훌륭한 샷이 나왔네요. 네, 저도 당황스럽게. 아마 지금까지 골프채를 잡은 이후로 제일 잘 맞은 샷이 아니었을까. 예. 본인도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재능이? 운이 좋아서 네. 지금은 약간 이제 샷이 두껍게 들어가면서 이제 버프라고 얘기하는 뒷땅성 샷이 나오고 말았는데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그 스윙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셋업에 대해서는 제가 스윙하기 전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스윙하기 전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수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부분에서 첫 번째 백스윙을 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스웨이 동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웨이는 다시 하체 스웨이, 상체 스웨이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 이제 모델 학생 같은 경우는 하체 스웨이 동작은 거의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체를 그만큼 단단하게 이 백스윙에 갔을 때는 나의 5대5로 와 있던 체중이 오른쪽으로 거의 한 7, 80% 내지는 뭐 8, 90%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오른쪽 다리를 견고하게 잡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스윙을 했을 때도 하체 스웨이 동작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네, 테이크어웨이 동작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손목 코킹하기 동작까지 여기 왔을 때 이 오른쪽 무릎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어야 내가 이렇게 상체를 하체를 축으로 만들어서 몸을 꼬아서 꼬임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체 스웨이 동작은 아주 훌륭하게 잘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지금 상체 스웨이 동작이 약간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스윙하는 것 자체는 저번 주에도 저희가 스스로 이제 예를 보이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직사각형 틀 안에 내가 몸을 축 안에 틀 안에 고정시켜 놓고 몸을 회전을 시키는 동작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스윙에 갈 때 보면 몸을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딸려가는 동작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제가 상체 회전을 시켰을 때 앞 사람에게 이렇게 왼쪽 어깨 뒤쪽에 있는 등을 보여주는 게 이상적인 꼬임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몸을 꼬으려고 하면서 지나치게 몸이 이렇게 머리와 같이 상태가 타켓과 멀어진 쪽으로 딸려가는 동작이 지금 약간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상체 스웨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동작을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체가 굳건히 잡힌 상태에서 내 중심 축이 백스윙에 갈 때 이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백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네. 아주 좋아요, 지금.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스윙에 가면서. 네. 지금 아주 좋은 동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백스윙이 되게 되면 상체가 오른쪽으로 딸려오지 않고 상체 스웨이 동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상체가 이렇게 딸려오는 상체 스웨이 동작이 나오게 되는 거고 정상적으로 꼬임, 회전을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축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물론
사람마다 유연성의 차이가 있겠지만 네, 많이 힘들죠 지금. 이 왼쪽 팔꿈치를 쭉 편 상태에서 상체를 조금 더 이렇게 회전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게 상체 수위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왼쪽 팔꿈치 쭉 펴고. 네. 지금 이제 실제로 공이 없을 때 이제 상체 수위 동작이 완벽하게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공을 쳐보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스웨이 동작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모델 학생이 스웨이 동작을 만들지 않을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하지만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제가 백스윙 구간에서 리버스 피봇이라든지 다운스윙에서 이제 행잉 헤드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동작에 집중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우 샷. 네. 지금은 너무 깔끔하게 샷이 잘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미스 샷을 기대하면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리버스 피봇이라든지 헤드업에 관련된 동작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아주 좋았어요 지금. 네. 실력이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모델 학생이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잘못된 동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공의 클럽 헤드가 윗부분만을 살짝 건드리면서 거의 탑핑성이라고 하기도 뭐한 공의 윗부분만 살짝 건드리는 그런 동작이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업에 대해서 알고 가기 전에 이 리버스 피벗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셋업 한번 다시 해주시고요. 백스윙 동작 한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아주 절제되어 있는 백스윙이 잘 된 동작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만 욕심을 더 내서 백스윙의 크기를 크게 키우려고 하다 보면 어떤 동작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상체를 꼬으면서 최대한 회전력을 극대화시키고 원의 크기를 키울 수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처음에 고정시켜야 되는 척추가 기울어져서 체중이 오른쪽으로 넘어왔어야 되는 체중이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엔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백스윙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저 때리지 마시고요. 네, 해보세요. 천천히. 네. 이렇게 백스윙에 견고하게 딱 잡혔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백스윙을 하려다 보면 이렇게 다시 체중이 오른발에서 왼쪽으로 넘어진다는 것은 결국엔 이 척추의 각도가 타켓 쪽으로 기울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타켓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은 이 골프 스윙에서 봤을 때 이제 리버스 피봇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동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탑핑성 공이 형성된 원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스윙 한번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백스윙이 잘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제 스윙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게 이 바로 척추에 셋업 했을 때 만들어 놓은 각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각도라는 거는 결국에 이 척추의 각도는 이 머리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척추의 각도가 백스윙에 가면서 약간 이렇게 들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다운스윙 할 때 이 척추의 각도를 또 내려서 공을 쳐야 되는 이런 문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서 정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에 갔을 때 이 척추의 각도가 일관되게 유지되지 못하고 백스윙에 갔을 때 들렸던 척추의 각도가 다시 다운스윙 할 때 이렇게 내려오지 못하게 되면 이 결국에 지면에 놓여져 있던 공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물론 내려와서 일관되게 공을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극복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스윙을 했을 때 일관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공과 내 눈, 그 다음에 가슴 이 위치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스윙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앞쪽으로 이제 팔로우스루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 백스윙뿐만 아니라 앞에 포워드 스윙을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척추의 각도를 일관되게 유지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헤드업 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다시 머리 고정하고 공 없이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살짝 닿긴 닿지만 네, 아주 좀 부족하죠. 네. 다시 한번 머리 살짝 들고 지금 다시요. 네, 셋업 할 때부터 머리가 자꾸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셋업을 했는데 머리를 숙이는 이렇게
셋업을 취하게 되면 스윙했을 때 결국 약간 두꺼운 샷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셋업했을 때 내 척추 그다음에 이 머리 경추의 각도까지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셋업을 취하고 실제로 스윙했을 때도 버텨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머리 약간 들어주시고 네. 네. 여러분들도 실제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이게 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높낮이를 스윙하는 내내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여러분들 눈에 살짝 보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스윙 갈 때 이렇게 척추의 각도가 약간씩 들렸다 내려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경을 써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높이는 아주 잘 맞긴 했지만 지금 이제 손을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공을 놓고 실제로 스윙하는 동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제일 중요한 척추의 각도입니다. 스윙했을 때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중심축, 몸을 꼬든 회전을 시키든 제일 중요하게 유지가 돼야 될 중심축을 잘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약간 탑핑성 공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쳐보면서 이 약간 지금 리버스 피봇이나 뭐 하체 스웨이, 하체 스웨이는 발생하고 있진 않지만 고질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헤드업 동작, 결국 척추의 각도가 들리는 이 현상을 좀 수정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한 2개 정도 공을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의 각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대로 옆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네. 어우, 굿샷. 네, 아주 좋아요. 지금 아주 손에 느낌이 왔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는 못 느꼈던 그 손만. 네. 정확하게 깔끔하게 맞게 되면 클럽 헤드에 공이 묻어서 나가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도 실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헤드업 동작을 수정하기 위해서 척추의 각도만 신경 써가지고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지금도 또 몸이 들리는 현상이 또 나오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헤드업 수정하기 위해서, 물론 이 헤드업이라는 동작이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한순간에 이제 고쳐줄 수 있는 동작은 아니지만 자꾸 본인이 스윙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고 와야 될 제일 중요하게 이 척추의 각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공을 일관성 있게 치시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헤드업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공의 방향은 지금은 크게 중요치 않기 때문에 높이에 신경을 써가지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너무 좋네요. 네, 아주 지금 이상적인 판도와 이상적인 임팩이 지금 나왔습니다. 아주 지금 헤드업 동작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 덕분에 스윙하는 동안 이 척추의 각도를 백스윙에 올라갔다가 다시 다운스윙에 내려올 때까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스윙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백스윙, 다운스윙에서 내려오는 시작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헤드업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이제 앞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결국에 스윙 이 메커니즘 자체가, 이 스윙 동작이라는 게 이 척추가 들리고 말고 하는 것 자체가 각각 분리돼서 일어나는 동작이 아니라 결국 하나의 동작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저는 제가 지금 저희 모델 학생을 봤을 때 아까 헤드업이 나타나는 동작 자체가 어디서 오는 거게 되냐면, 결국에 내가 공을 치려고 하게 되면서 타켓 쪽을 향해서 몸이 앞쪽으로 상체가 딸려 나가는 상체 쏠림,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이 상체 쏠림이 결국 헤드업을 유발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 상체가 앞으로 따라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만들어서 임팩 구간을 지나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상체가 타켓 쪽을 향해서 쏠려가다 보니까 결국엔 이 상체의 각도가 무너지면서 결국 헤드업이라는 동작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샷을 했을 때는
이 백스윙에 올라갔다가 다운스윙에 내려왔을 때 이 상체가 앞에 쪽으로 딸려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틀 안에서 잡아놓고 머리 위치는 공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 상체 쏠림뿐만 아니라 회전을 과하게 하려다 보면 이렇게 슬라이드, 예, 물론 제가 저번 주에도 설명했다시피 백스윙 때 오른쪽에 왔던 체중이 다운스윙에 가면서 왼쪽으로 밀리는 체중 이동을 하는 슬라이드 동작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 축이 무너질 만큼 몸이 앞쪽으로 너무 쏠려 나가게 되면 스윙의 궤도가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에 이 슬라이드 동작과 상체 쏠림의 동작은 서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헤드업까지도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지금 스윙을 하고 나서 상체를 이 등 안에다 잡아놓고 이렇게 머리 어디가 있죠? 이렇게 돌아보고 나서 이렇게 회전하는 동작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을 놓고 신경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 보면 헤드업이라는 동작이 결국 척추의 각도가 들리는 것 자체가 다운스윙 했을 때 상체 쪽을 향해서 강하게 앞으로 딸려 나가는 이 상체 쏠림, 그 다음에 몸이 따라 나가는 슬라이드 동작과 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최대한 늦게, 네. 어떤 느낌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팩트 순간에 상체가 앞으로 딸려 나가지 않고 몸이 앞으로 먼저 따라 나가는 게 아니라 백스윙에 올라가서 만들어놨던 중심축을 최대한 늦게 몸통을 이용해서 끌고 내려와서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스스로 실토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체를 버티지 못하고 조금씩 이제 피로도가 몰려오다 보니까 몸이 들리는, 네,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샷들이 뭐 일반 아마추어 분들뿐만 아니라 선수들한테도 코스 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대한 집중을 해서 샷 하나하나에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황스럽지만 지금도 몸이 들리면서 상체도 앞으로 딸려 나가고 헤드업도 발생하고 그런 동작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집중해서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샷. 네. 세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정확한 임팩트의 높이를 찾았고 몸도 약간의 지금 상체 쏠림이 또 발생하긴 했지만 이 상체 쏠림이 발생하면서 금방 이제 아주 임팩트 탄도라든지 공에 진입하는 클럽 헤드는 좋았지만 이렇게 상체가 나중에 결국에 앞으로 따라서 쏠려가게 되면 결국에 이 상체의 오른쪽 어깨가 엎어져서 이렇게 닫혀서 공에 맞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닫혀서 공이 맞게 되면 공의 방향을 내가 보내고자 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더 왼쪽으로 가는 샷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주의를 해서 연습을 여러분들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이제 포워드 스윙 앞쪽으로 나가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 상체 솔링과 슬라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피니시 동작을 보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 없이 일단 한번 해보시고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공이 없을 때도 척추의 각도가 들리는 헤드업 현상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죠.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스윙이 끝날 때까지. 그렇죠. 네, 이번엔 공을 놓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을 놓고 동작을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공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일관되게 클럽 헤드 높이를 일관되게 척추의 각도를 유지해 주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높이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피니시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네,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스윙이 가다가 백스윙에 가는 구간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을 때 스윙을 멈추는 것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일이기도 하면서 중요한 일이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이제 백스윙에 가면서 스윙이 조금 잘못된 궤도로 형성이 됐다고 생각이 들면 스윙을 멈추고 나서 다시 한번 풀고 나서 셋업부터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약간 이제 몸이 들리면서 클럽이 이제 공의 윗부분을 올 때는 탑핑성 공이 이제 나오고 말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피니시 동작을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문제점이 지금 피니시 동작만 한번 다시 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저희 이제 모델 학생 같은 경우는 아주 원만하게 체중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했던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스윙의 피니시를 보고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이런 행잉백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스윙이 백스윙에 갔을 때 다시 앞으로 회전이 진행됐을 때 체중이 왼쪽에 넘어와 있어야 됨에 불구하고 치고 나서 자꾸 몸의 중심이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오는 현상을 행잉백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치고 나서는 완전히 오른발이 회전을 해서 뒤쪽에 있는 사람한테 발바닥을 완전히 보여주고 엄지발가락으로만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몇 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스윙을 공 없이 한 3번 정도 체중을 확실하게 타켓 쪽으로 회전시킬 수 있도록 체중을 뒤에 남기지 말고 회전하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아요. 네, 다시 머리 조금만 더 늦게 따라가게 잡아놓고, 지금 높이는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네, 아주 좋습니다. 한 번 더.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오늘 모델 학생과는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 네, 최종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얘기했었던 스윙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크게 8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모델 학생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했었는데,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특별히 셋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클럽 헤드의 모양이라든지 손의 위치, 그 다음에 양쪽 스탠스의 폭, 그 다음에 이 어깨의 위치,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밑으로 내려왔어야 되는 이런 동작들, 그리고 테이크어웨이를 하면서 하체가 밀려 나간다든지 아니면 상체가 이렇게 딸려가는 하체 스웨이, 상체 스웨이 동작들, 그 다음에 이 백스윙 탑에서 나의 체중이 척추가 다시 기울어가지고 타키 쪽을 향해서 기울어지게 되는 리버스 피봇, 그 다음에 백스윙 탑과 다운스윙에서 발생하게 되는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척추의 각도가 들리게 되는 헤드업 동작, 그리고 다시 다운스윙으로 봤을 때 다운스윙에서 급하게 상체가 타켓 쪽을 향해서 딸려 나가는 상체 솔링 내지는 몸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따라가게 되는 슬라이드 동작,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치고 나서 이렇게 체중이 뒤쪽에 남아있게 되는 이런 행잉백 동작까지 이 스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게 8가지 정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실제로 모델 학생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 외에도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스윙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긴 하지만, 이 대표적으로 보이는 증상들이 크게 이 8가지 정도라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 주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집이라든지 아니면 강의실이라든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 갔을 때 이런 동작이 나에게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